자, 여러분 환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기업을 울고 웃게 만드는 환율. 만화부터 한번 보시죠. 이 녀석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기업들이 울고 웃지. 여기 두 번째 컷입니다. 수출기업도 수입기업도 이 녀석이 오르내리면 민감하지. 정부도 언제나 촉각을 곤두. 이 녀석이 뭐냐? 환율이라는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환율이 뭐냐? 그리고 환율이 변화하면은 그것이 기업에게 또는 경제에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환율은 전혀 우리 일상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모두 다 개방 경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환율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환율이라는 건 뭐냐? 환율이라는 것은 양국 통화의 상대적인 가치예요. 양국 통화에. 그리고 환율은 항상 상대방이 있습니다. 예나 환율, 달러 환율, 상대방이 있어요. 양쪽의 통화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게 환율이 되는 겁니다. 그럼 환율은 뭘로 결정되느냐? 이것도 결국은 수요 공급입니다. 달러가 많이 공급되면은 달러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기 마련이겠죠? 달러 값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달러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떨어지겠죠. 그렇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매력, 수요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무역수지다, 무역의 수지다, 경상수지다 이걸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이 흐름을 한번 보시죠. 화살표입니다. 경상수지가 흑자가 났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가 났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화, 달러의 액수가 어때요? 많아지겠죠. 그러면 달러가 유입됩니다. 달러 공급량이 증가했습니다. 달러 공급량이 증가하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죠. 수요와 공급입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환율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대적인 가치라고 그랬죠. 달러 가치하고 우리 세종대왕 심사임당을 비교해 보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꼭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원화 가치,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상승하면은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쪽이 상승하니까 환율도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환율이 내려가는 걸 의미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원화 가치가 1,100원에서 1,100대 1에서 1,000원으로 내려가면은 우리나라 세종대왕의 가치가 어때요?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제 1,000원 가지고 1달러인데 옛날엔 1,100원 가지고 1달러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환율은 내려갔고 원화 가치는 상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할 때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적은 돈으로 많은 달러를 바꿀 수 있었어요. 우리 유학생 가족이 있다면 송금할 때 기분이 좋아요. 옛날엔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구매력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원화 가치가 올라갈 때는 환율이 내려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는 환율이 상승한다.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만 다음 거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편리합니다. 자, 환율이 내려갔어요. 환율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고 그랬죠.
1,1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수출 재화의 가격 상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심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1,100원짜리 수출품이 환율이 하락하니까 환율이 1,100에서 1,000으로 하락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11이 됐잖아요. 맞죠? 무슨 매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달러로 환산할 때 그 11,000원짜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달러로 계산할 때는 10불이었는데 이제는 11불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수출 시장은 전 세계에서 물건이 공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민감해요. 조금만 차이가 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11,000원짜리를 예를 들었는데 자동차나 이런 건 몇만 불이잖아요. 그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반대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 어떻게 돼요?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은 해외에서 수입 들어오는 건 어떻게 됩니까? 더 값이 싸지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죠. 그 얘기는 해외 제품을 우리가 더 많이 사주는 거예요. 우리 제품은 해외에서 덜 팔리고 우리가 더 사주는 거예요. 여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외 물건 가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면은 무역 수지는 별로 안 좋아지죠. 그렇죠?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경쟁국의 제품보다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해서 수출 경쟁력이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많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평가절하냐, 평가절상이냐. 이건 간단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기준이에요.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은 평가절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환율은 내려가고 평가절하라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그 중국의 위안화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절하되면은 위안화가 떨어진다는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위안화하고 달러 표시의 환율은 더 올라가겠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이거 이제 간단해요. 최근에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해가지고 뭐 전 세계 영향이 지금 큽니다. 위안화를 절하하면은 중국 제품의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싸지는 거죠. 그럼 중국 제품이 더 많이 팔리는 거죠.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중국하고 경쟁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거 힘들어지겠다. 우리 제품 안 팔리겠다. 경제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 증권시장이 폭락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 요즘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 요즘 세계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미국 경제는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과열되면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려고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일 언제 올릴지 모릅니다. 자, 금리를 인상하면은 이자율이니까 금리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미국 달러에 대한 가치예요. 그렇죠? 금리를 인상하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금을 달러로 하거나 엔화로 하거나 한국 원화로 하거나 어느 게 더 유리해져요? 달러로 하는 게 유리하죠. 이자율을 더 주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가치가 올라가요.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은 달러 자산의 수익성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달러 자산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의 가치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상승하죠. 여러분 아시겠죠? 달러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환율의 차원에서 풀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풀느냐? 이 증권시장에서 이 환율이 변화하면은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가격이 환율이 올라가면은 달러 표시로는 어떻게 돼요? 더 싸지게 되는 거죠. 낮게 되는 거죠. 갑자기 우리 증권 가격이 달러 표시로는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증권가 가지려고 하겠어요? 또 달러 가치가 상승돼서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앞에서 말한 C, 소비, 투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미국 경제에서 투자, 이자율하고 투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투자가 줄어들고 미국 경제가 좀 위축이 될 거다. 전체적인 지출이. 이자율 올라가면 소비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금을 많이 하려고 하고 저축이 늘어나고 소비가 줄어들죠. 그래서 여러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미국 경제가 이제는 더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니까 세계적인 경제가 호황이 되기가 어렵겠구나 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환율하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과거의 경제학에서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효율성이 과거의 경제학이 1번이었어요. 두 번째 과제가 뭐냐. 세상의 미래가 개방화된 경제가 불확실해지니까 불확실해지면은 위험이 많아져요. 이렇게 세계 경제는 여러 형태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듯이 전 세계 그 많은 나라가 동시에 어떻게 안정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들고 나왔어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처음 얘기했는데 그때는 학계에서도 이 원리를 잘 받아들이질 않았답니다. 잘 이해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어느 날 친구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야, 그 상대성 원리 정말 쉽게 한번 설명해봐라. 쉽게 한번 설명해봐라.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게 네 이론을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니까는 아인슈타인이 어떤 설명을 했냐면은 지금 너한테 5분이 있다고 생각해봐라. 근데 이 5분 동안 사랑하는 연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하고 짧겠느냐. 그 다음날 똑같은 5분이 있는데 이 5분 동안 끓는 물 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그 5분이 얼마나 힘들고 길고 지루하겠느냐. 이 5분이 똑같냐? 여러분 EBS 경제학 특강 듣는 시간은 전자에 해당되죠? 응? 자, 그런데 경제의 세계에도 시간의 상대성이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시간의 상대성이 적용되느냐? 요즘은 경제적인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1년 사이 일어나는 경제적인 변화가 17,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절에 비교해 보면은 그때 거의 한 10년 동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요즘에 1년 동안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어때요? 다 받아들이시겠죠? 그러면은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80세를 사시는 분들은 17, 18세기에 800년의 변화를 체험하면서 사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인공위성을 타고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많은 변화 속에서 지금 세계 경제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계 경제는 4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한 대로 개방경제,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된 지구촌이에요. 세계 어디서 무슨 일이 터져도 우리한테 바로 영향을 미쳐요. 다 아시죠? 우리가 영향을 받고 또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면 해외에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글로벌라이즈 돼요. 두 번째는 기술이 엄청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나노, IT, BT, CT, 환경, 클린, 테크놀로지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기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연구 개발비를 많이 투자해서 아주 좋은 기술로 개발했는데 그거를 능가하는 새로운 기술이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휴대전화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세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2년이래요. 약정기간 때문에. 엄청나게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편해졌어요. 그러나 기업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것도 힘든 일이죠. 그 다음에 다이나믹스는 제가 얘기했죠. 너무나 빨리 역동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게 바로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3가지를 합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글로벌라이즈된 세계에서는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어떤 일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또 누가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지도 몰라요. 이런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세계 경제는 굉장히 불확실해요.